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우성쌤입니다. 레귤러가 이제 끝났습니다. 레귤러가 끝나고 완벽히 끝난 건 아니죠. 이제 미시건 하나 2월 달에 이제 하나 남았는데 정말 열심히 오래 하셨잖아요. 그쵸? 유진쌤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 좀 소감 좀 들어보고 저희가 어디까지 정말 지원서를 파고들어서 준비하는지랑 항상 이제 레귤러를 굉장히 기대를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네. 얼리 때보다도 왜냐면 얼리는 하나만 붙지만 레귤러는 맞아요. 이제 여러 개가 붙고 솔직히 좀 이렇게 고르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레귤러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원서를 좀 자세히 얘기해보고 왜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사실 기대보다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학생 중에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나 진짜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는 이제 다 떨어질 거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랬던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매년 애들이 올해는 어디 갈까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올해 소감이 좀 어땠는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진쌤 먼저 저희랑 처음 이제 지원서를 이제 같이 해보셨잖아요. 네.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 좀 놀랐어요 처음에. 이렇게 꼼꼼하게 본다라는 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적었던 걸 한번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커먼 앱 전체를 봤을 때 거기 있는 공간 모든 게 다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도록 근데 그거는 정말 꼼꼼히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학교마다도 조금씩 다르게 이제 테일러링, 그러니까 맞춤으로 바꿔가지고 내고 하는 것들에서 많은 시간이 들어갔죠. 왜냐면 학교를 이제 제출할 때 하나 낼 때마다 새로 바꿔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이번 비공개로 진행된 설명회 주제처럼 진행됐던 이제 내러티브에 대한 빌딩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올해 지원서 어떠셨었나요? 올해 지원서는 제일 어려우면서 쉬우면서 그러니까 쉽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우성 씨가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전이랑 지금이랑 그렇게 다른 건 없거든요. 항상 많은 시간을 쓰는 건 맞는데 저만의 방식을 제가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공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지만 미국 입시에 무슨 공식이 있냐,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제가 뭔가를 하면 저만의 방식대로 해서 그 결과가 좋았으니까 그 공식대로 따라하려고 하니까 제가 만든 공식이 워낙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타이트했던 것 같아요. 그 공식이 그냥 뭐 열심히 해라 이런 공식이 아니잖아요. 내러티브를 완벽하게 만들자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들어갈 수 있는 갭은 어떤 갭이었을까? 그 정확한 스윗 스팟은 무엇일까? 그런 하나하나를 다 보다 보니까 제 기준이 너무 높아진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어떤 노하우가 완전하게 좀 쌓여 있는 것 같은데도 그 아무리 노하우가 있어도 그렇죠? 어쨌든 이 프로덕트를 만들기까지가 아무리 어떠한 스텝 바이 스텝이 있어도 이 스텝 바이 스텝이 까다로우면 만들기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또 쉽다고 하신 게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겠는데 맞아요. 그걸 실제로 수행해 나가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수능 만점자 뭐 인터뷰하면은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맞아요. 수업만 들으면 돼요라고 하지만 그걸 실제로 수행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음식으로 따지면 미슐랭 3스타의 디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 스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씩 다 까다롭게 다 완벽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고 다만 이제 마지막에 딱 그 디쉬를 선보였을 때 그 자신감이 차겠죠. 완벽한 디쉬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빨리 고객한테 보여주고 싶겠어요. 그것처럼 비슷하게 제가 만든 공식이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생각했고 그거를 이제 옆에서 두 분이 다 보시면서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을 따라오시려고. 저는 이제 근데 뭐 아까 질문 처음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디까지 해봤냐?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서밋을 하면 신기하게 서밋한 걸 더 봐요. 이미 제출이 다 됐는데 이제 수정도 안 되고 맞아요. 서밋한 걸 진짜 많이 봐요. 그래서 서밋한 거 안에서의 문제점도 좀 진짜 찾기도 하고 실제로 서밋하기 전까지도 많이 보지만 서밋하고 나서의 내 느낌은 어떤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감은 그냥 힘들었고 쉽고 너무나도 기대되는 이번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13년을 보면 좀 평균 같은 해예요. 뭐 엄청나게 특별히 잘하는 친구도 딱히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못한 친구도 없었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보면 사실 몇몇 친구들은 굉장히 특출난 친구들이 네. 한두 명 간간이 있었고 정말 아예 낮은 친구도 있었고 맞아요. 그랬는데 정말 평균대에 위치한 맞아요. 친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뭐 전반적으로. 평균대라고 얘기하면 그냥 딱 우리가 얘기하는 턱걸이 정도 학생들 스탯으로 봤을 때도 있고, 근데 이 씨는 너무나도 대단하죠, 저희 학생들은. 그래서 지원서를 낼 때 저는 오히려 이번 연도에는 조금 더 욕심을 냈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 학생과 내가 만든 내러티브가 이제 드디어 빛을 보는. 빛이 보거나 이밸류에이트를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2년 동안 열심히 한 걸 이제 드디어 써먹는 때가. 이제 드디어 써먹고 보여줄 때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고, 또 저도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올해 조금 느낌이 좀 좋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특별한 친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이 친구들이 거의 다 제 내러티브 안에서 저를 믿어주고 진짜 진심으로 저희를 믿어주고 끝까지 했던 친구들이 남아서 지원을 다 끝냈기 때문에 지원서 하는데도 제 이야기와 저희의 목소리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다 존중해주고 이 친구들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완전한 공동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이게 신기한 게 진짜 내가 학교를 매년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 뭐 물론 이 친구가 했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할 것처럼 생각해서 만들잖아요. 항상 이 씨를 그런 식으로 빌 때 하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한다면 난 이렇게 맞아요. 할 거야 라고 내 이제 자녀라면, 뭐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내 조카라면, 아니면 나라면 무조건 하고 싶은 것들, 또는 제가 어차피 제 능력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 해결사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 문제 해결사랑 미친 설계자라는 그 타이틀을 걸맞게 좀 내러티브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서에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는 조금 더 완벽하게 짜여진 어떠한 좀 내러티브를 가지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짜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제가 그 설명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설명회 오신 분들한테 흑백 요리사의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가 에드워드 리 셰프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이 사람이랑 1대1을 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딱 초반부 봤을 때 저 사람 우승하겠다 했던, 거의 무조건 다 에드워드가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잘 모르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도 심사위원들을 막 감탄하게 할 정도로 정말 너무 맛있다 막 칭찬을 받았던 셰프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반이나 중반부 정도 봤을 때는 그 마피아를 보면서 나쁘지 않네라고만 생각했지. 주인공일 줄은 몰랐죠. 네, 주인공일 줄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좀 마피아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절대 아닌데 무조건 근데 싸워서는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마피아가 나와서 이제 어느 이런 쇼프로나 이런 데 나와서 자기가 우승한 게 절대적으로 sheer luck는 아니고 100% 전략이었다라고 하잖아요. 뭐 심사위원회 어떠한 고향과 소울푸드 같은 것도 다 분석하고, 어떤 과거가 있는지도 다 분석하고, 물론 아는 거 외로 더 많이 분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DC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게, 내가 만약 이런 엄청나게 대단한 학교를 들어가려고 했을 때 나만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면 그냥 진짜 흔히 얘기하는 스토리텔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 스토리텔링을 완전 빡세게 들어가잖아요. 정말 정교하고 완벽하고 더 완벽하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스토리텔링이다 라는 그런 되게 쉬운 정의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이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랑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른 차이인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그냥 혼자 하는 친구들이,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진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지만이 지원서 하나를 낼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왜냐면 뭐 우리랑 당연히 하는 친구들은 그런 걸 자연스럽게 얻을 텐데, 뭐 아닌 친구들은 솔직히 그냥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고민을 가지고 그냥 이제 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다양한 각도로 봐야 된다라는 거. 마치 글을 쓸 때 20살은 어떤 생각이 들까, 40살인데 쓴 건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까, 가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흑인은, 백인은, 아시아는 누가 그렇게 글을 쓰겠어요. 그쵸,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쓰지. 근데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쓰는 순간 다이어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도 지원서도 다이어리가 아니거든요. 첫 페이지부터 내러티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질 수 있다. 제발 좀 언어도 그렇고 액티비티도 그렇고 에세이도 그렇고 어디셔널도 그렇고 서플리멘트도 그렇고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다 생각 좀 해서 넣어라. 저희 학생들은 그래도 제 기준 안에서는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만든 내러티브였기 때문에 재밌었고 한 명 한 명 정말 딸이랑 아들 같고 그렇게 생각해야지만이 이 지원서를 진심으로 받을 수 있고, 저희 솔직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을 썼다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는 당연하다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좀 심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연도. 시간을 학생들의 지원서를 봐주는 시간을 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객관적으로 저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네가 준비한 게 2, 3년이 이제 여기서 발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혹시 망칠래?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 너가 빌드했고 너만 보고 모든 다른 것들을 다 그 유혹들이든 뭐든 뭐 힘든 거 뭐 좋은 거 다 나랑 이 과정을 나랑 같이 했는데 이 과정을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이 하나의 지원서로 끝을 내야 되는데 너 이거 망칠래라고 저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망칠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90%가 아니라 100% 이상을 줬니? 라는 질문을 한 거고, 그래서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사실은 뭐 정말로 중간에 옮길 수도 있는 거고, 학원이라는 것은 맞아요. 선택이잖아요. 학부모님도 사실 마찬가지고 맞아요. 뭐 믿어주신 거고, 맞아요. 2, 3년 동안을 이제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막 혼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이 아시잖아요. 저 많이 혼내거든요. 네. 근데 그 혼내는 거를 만약에 못 견뎌서 나간다, 기분이 나쁘다, 그럴 수 있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은 들어요. 그럼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기준이 높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가 여기로 왔을 때 최소 우리는 정말 좋은 학교를 노리는 건 당연히 하나의 태스크인데 그거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너가 엄청 진심으로 성장했으면 하기 위해서, 아니면 바뀌었으면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무슨 원더랜드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막 성장도 하고 좋은 학교도 가고 사람도 좋게 되고 막 그런 곳이 어딨어?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스탠더드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사람, 영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사람이 돼서 영향을 줄 수, 이런 건데 그거를 고등학교 때 한 번 정도는 진심으로 내가 느껴봐야지 가서 그대로 트랜슬레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나를, 물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게 워낙 좋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저랑 같이 하는 이유가. 근데 진심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믿어주고 제가 뭐라고 해도 다 이해해주고, 선생님이 저러는 이유가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걸 안타까워하고 시간도 많이 없으니까 저렇게 화를 내시는구나 라고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아는데 제가 어떻게 열심히 안 해요? 일회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학생들은. 근데 아직은 파이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성 씨는 어떠셨어요? 지금 이제 4년 5년 보면서 특히 이번 연도 제가 좀 기준을 좀 바꿨잖아요. 기준이 뭐 막 완전히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쌓아가는 그 느낌이, 저도 참 신기한 게 13년 동안 하셨다고 했고 예전에 이미 이 회사를 설립하시기 전에도 맞아요. IB 담당을 하셨었고 IB를 굉장히 많이 보내셨었고, 그러면 사실 사람이 그냥 거기에 머무를 법도 하잖아요. 아, 이 정도 하면은 그냥 IB 가는구나,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뭔가 한 번 더 깨보시고 싶어서 계속 이제 매년 새로운 걸 시도하시는 게 되게 보이거든요.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면 올해 그러면 이걸 또 바꿔보자 해서 이렇게 매년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제가 옆에서 봤을 때도 올해가 가장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정말 육각형의 모델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느 한 부분을 흠잡을 곳이 있을까 싶은 지원서로 점점점 탈바꿈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유진 쌤은 또 뭐 저랑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원서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소화내려고 한다. 근데 우리 때는 솔직히 나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 때 그랬어요? 많이 바뀌었죠. 막 이렇게 저는 제가 냈을 때는 그때도 당연히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저 혼자 했었거든요. 조사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모델 에센 이렇다 하면서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항상 그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랑 그리고 우리 전 시대는 정보가 많이 안 풀렸기 때문에 우리 이 지금의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좀 이해가 안 갈 텐데 우리는 누가 어디에 갔다라는 걸 알 수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게 영상이 올라온 게 단 1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없었어요. 제가 10몇 년 전에는 아무리 스탠포드 뭐 어디 없어요. 연예인이나 누가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인터뷰해가지고 뭐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굉장히 막 다른 세상, 다른 나라 그리고 지원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진짜 그냥 대단해 보이는 느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가 풀렸잖아요. 비디오 프로파일 같은 것도 그때 norm이 아니었고. 맞아요. SAT 점수도 저마저거 다 올라갔고 맞아요. GPA 평균도 다 올라갔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리고 입학 사정관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그 룰들이 있어요. unwritten 룰 중에 그런 것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하나는 이건 아이비랑 힙스나 이런 학교에 좀 이제 테일러링된 unwritten 룰인데 대부분 인터내셔널 학교들은 한 학교에 2명 이상을 안 데려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unwritten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룰은 아닌데 그냥 뭔가 자기네들끼리 만든 룰이에요. 그래서 2명 이상도 안 데려가고 또는 어느 국가에서 2명 이상을 안 데려가요. 뭐 이런 형식으로 저는 그런 룰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룰이 있는 것들을 보면 더 쉬운데 저는 unwritten 룰들을 더 많이 그게 더 저한테는 좀 많이 매력 어필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좀 더 저한테 파고들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왜 학교에서 2명 이상은 안 데려갈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게 뭐 잘못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룰이 뭐냐면 예를 들어 작년에 했던 트렌드 있잖아요. 그게 이번 연도는 안 데려가야지 라는 그런 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번 연도에 아무리 좋은 학생들을 이렇게 해도 내년에는 다르게 해야겠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뭔가 탁 하고 이게 생겼던 것 같아요. 깨달음이 그러니까 spiritual awakening이 딱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거를 제가 그래도 제대로 한번 해본 게 윤서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 아이비를 갔는데 윤서는 정말로 제가 딱 이렇게 깨우침을 받아서 같이 한번 해봤던 거거든요. 정말 설계를 아주 철저히 하고 들어가 설계를 철저히도 했지만 그냥 제가 갖고 있던 그런 어떠한 하나의 그 10몇 년 동안에 하면서 좀 이렇게 막 계속 간지러운 그 부분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쨌든 간에 좋은데 그 완전한 이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항상 좋은 코치에 좋은 선수가 필요하듯이 맞아요. 윤서도 어마어마한 좋은 플레이였고 잘 저는 엄청나게 좋은 코치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은 제가 어쨌든 코치로서 뭔가를 말을 해주고 가르쳐야 되고 알려줘야지만이 이게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우리의 내러티브 안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했던 친구 중에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이제 했던 친구였고 너무 잘 돼서 저는 진짜 감사하고 또 되니까 또 살짝 허무하기도 하면서 두 번째 감정이 드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떡하지? 뭔가 안 것 같은데 뭔가 깨달았고 그게 뭔가 이제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좀 하고는 있어요. 이번에 그래도 우리 윤서가 됐다라는 게 저한테는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옆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어쨌든 저도 윤서를 이제 몇 년 동안 옆에서 같이 봤고 SAT도 같이 공부했고 중간중간 설계 과정도 다 보고 했다 보니까 맞아요. 그 결과물이 딱 이렇게 나온 게 저도 참 옆에서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이제 이렇게 지원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매년 그렇지만 지원서 얘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아직 그래도 결과가 나오려면 좀 남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2달, 3달 남았는데 우리가 결과가 나오면은 올해는 이제 몇 번 유튜브에서도 얘기한 적 있지만 좀 이제 합격한 친구들 저희가 잘 얘기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친구가 사실 거절하면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은 없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나와주는 친구들이 정말 고마운 거고 그 중간에 또 리퍼랑 웨이리스트 또 시기도 찾아오잖아요. 맞아요. 또 그 부분이 나오면 그 시기가 또 되면 또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